옥탑방 보보스의 상가투자.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자,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네. 지난 시간에 그 유효 수요와 유동 인구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예. 그래서 유동 인구보다는 유효 수요의 주 동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오늘은 그 실사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죠. 이야기할 거리가 너무 많은데 동탄 이신도시에 있는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보면 여기 이동탄에 뭐 11자 상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1자 상가라고 부르는 이야기를 제가 사실은 최근에 알았습니다. 예. 이게 왜 11자냐 이랬더니 상가가 이렇게 11자로 있대요. 그래서 네. 아, 그렇게도 부르는구나. 거기에도 일자가 두 개 딱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앵커님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상가하고요. 네. 오른쪽 상가하고 어느 쪽이 더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 유효 수요로 본다면 예. 오른쪽에 있는 상가가 조금 여기가 더, 네네네.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그죠? 네네네. 그럼 여기 상가 더 장사가 잘 될까요? 예, 맞아요. 여기가 더 잘 돼요. 예, 여기는 유효 수요 범위가 엄청 커요, 엄청. 그죠? 네네. 그리도 못하겠다. 여기 뒤까지. 그러니까 이 뒤쪽까지도 땡땡 프라자들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일단 이런 식으로 프라자 상가들 상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유효 수요 범위가 선생님 몇 미터인가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사실 그 몇 미터로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게 도시계획에서 만들어질 때 또는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볼 때 이 상가가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용하러 올 것이냐.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엄청 멀게 느껴지죠? 네. 거리를 재자면 이렇게 직선으로 지어도 800m거든요. 야, 이거 마을버스 타고 나올 거리 정도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몸이 아프다. 갈 수 있는 병원이 여기밖에 없죠. 여기 애가 아프다. 그럼 어째 엄마, 나 병원 좀 데려다 줘. 야, 엄마가 공부 좀 했는데 500m 넘게 있는 근린 상가는 가는 거 아니래. 그럼 애 어찌 돼요? 산에 가서 풀 뜯어가지고 애 뭐 다리 먹고 이래야 되잖아요. 애가 많이 아프겠네요,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가겠죠. 그럼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이쪽은요. 이쪽에 왼쪽에 있는 데는 유효수의 범위를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더 넓게 본다면 이 사람들도 올까 안 올까 잘 모르겠어요. 여기 사람들도 다른 데로 빠질 상가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있다 해도 한 요 정도? 어쨌든 확실한 것은 오른쪽보다는 훨씬 유효수가 적죠. 네. 거기다가 오른쪽 유효수의 성격을 살펴봤더니 초, 중고가 여기 다 있죠. 그러면 애 키우는 엄마들은 이쪽을 선호하겠죠. 그러면 학원이 이쪽이 더 잘 되겠네? 근데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서 한백 초등학교를 다녀.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필수 학원이 어디에? 태권도 다녀야 되잖아요. 네. 태권도 다니는데 우리 아들 태권도 다니니까 좀 용맹함을 길러야 된다. 그러면서 왕복 8차로 건너편 여기 다녀? 그럴 수 없잖아요. 네. 위험하니까 이쪽에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낙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네. 네, 제 친한 관장 유도관이 여기 있던데. 네. 로드뷰 보고 알았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쪽으로 다 그 상가들이, 그러니까 학원이든 병원이든 더 잘 되는 게 이쪽에 많이 생기겠죠. 유효 수요도 많고 학교를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많으니까. 하나 팁 드리자면 학원이 잘 되는 입지는 학교를 지금 끼고 있는 데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상권 내에 학교를 끼고 있는 게 아니라 학교를 끼고 있는 아파트가 이용하는 상가들, 걔가 학원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여기 학교를 이 상가에 직접 배우러 끼고 있기 때문에 학원이 잘 된다. 그건 틀린 이야기고요. 여기에 학교가 있음으로써 요 주변에 아파트 사람들이 애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요 라인이 학원이 잘 된다. 그거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학교 때문에 잘 된다기보다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키우는 예. 그 생활권이 있는 아파트 주변이 더 잘 된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 분석을 조금 더 정확히 해야 되겠네요. 예.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 근처니까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학교가 아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사는 그 집 주변으로. 예. 제가 좀 더 쉽게 말한 것 같은데 앵커님 더 어렵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네. 제가 그런 재주가 있더라고요. 네. 단순한 말을 굉장히 어렵게 돌리는. 네. 사실 이 페이지에서 한 개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요. 많은 분들이 뭐 프랜차이즈 들어가 있는 상가 옆에 있는 자리 또는 프랜차이즈가 들어있는 그 건물 되게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건 점포개발 담당들이 어떤 식으로 입지를 고르는지 몰라서 하는 실수예요.
이 상권에 베스킨라빈스가 들어간다. 1번 자리에 있는 게 더 장사 잘 되겠어요? 2번 쪽, 오른쪽이 더 장사 더 잘 되겠어요? 아니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유효 수요를 본다면 이쪽이 더 낫지 가급적이면 않을까? 2번이 네네. 더 낫겠지만 네네. 1번 자리를 간다고 해도 큰 차이가 없겠죠. 베스킨라빈스는 경쟁점이 없잖아요. 그죠? 뭐 1번 쪽에 있다고 해서 이 왼쪽에 있다고 해서 오른쪽 사람들이 길 건너오지 않느냐 온다고요. 이게 프랜차이즈 개발 담당들은 어떤 식으로 자리를 고르냐면 이 상권 내에 우리 베스킨라빈스가 들어간다. 우리 브랜드가 들어간다면 이 상권 규모에서는 매출이 이 정도 나오겠다. 그러니까 월세를 이만큼 내면 되겠다. 그럼 이만큼의 월세 수준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고르는데 이쪽에 제일 좋은 자리를 골랐더니 임대료가 아마 좀 비쌌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길 건너가서 막 이래 된 거죠. 편의점 같이 여러 군데 있는 데면 모르겠는데 예, 맞아요. 그게 아니면은 굳이 이제 가성비를 따져서 그렇죠. 1위를 선정을 한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베스킨라빈스가 이쪽에 있는데 여기가 아까 왼쪽에 있는 프라자 상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베스킨라빈스라는 여기 롯데리아라는 이런 게 있다고요. 네네. 이런 거 있다고 해서 이 건물이 다시요. 보통 프랜차이즈가 들어있는 그 상가를 선호하는 이유가 거의 첫 번째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 상권에 하나 들어가는 롯데리아가 이 상권에 하나 들어가는 베스킨라빈스가 이 자리를 골랐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다. 그렇게 지침을 삼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과거에는 그 패턴이 맞았는데 최근에는 상가 분양가가 너무 높아지면서 차선책을 선택해야 됐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제일 좋은 자리는 임대료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권에서 낼 수 있는 뭐 매출 수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버리고 2등 자리로 넘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다 그러면 큰일 나죠. 다이소 같은 경우 갖고 이야기하는 분 더 많은데 다이소는 더 큰일 납니다. 예, 다이소가 점포 개발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다이소는 이런 신도시 하나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세대수 정도가 이 정도 된다면 이 정도라면 매출은 얼마 정도 나오겠다. 그러면 매장 면적은 이 정도 필요하고 이 면적까지 하는데 월세는 이 정도 낼 수 있다. 그러면 이 정도 월세, 이 정도 면적 할 수 있는 자리를 구하다 보면 그 상권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절대로 못 해요, 다이소는. 다이소 흥덕지구에 있는 다이소가 흥덕지구가 만세대거든요. 만세대에 들어간 그 다이소가 월 매출이 7천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7천만 원 정도 수준이면 월세 낼 수 있는 수준도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흥덕지구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다이소 못 들어가죠. 그 넓은 면적에. 그러니까 특수성이 있는 프랜차이즈라는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럼요. 특수성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예. 자, 그럼 다음에 주동선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네네. 이거는 제가 점포 개발을 했을 때, 했던 에피소드입니다. 여기 부동산 중개업소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이 자리를 편의점으로 개발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아니, 왜 안 되냐.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 이 코너에 학원도 이렇게 많고요. 이 코너 자리인데 이걸 왜 안 된다고 가느냐 그랬어요. 제가 여기는 지금은 이렇게 좋아 보일지 몰라도 시간 지날수록 굉장히 나빠질 자리다. 여기는 장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왜 그래? 근데 2008년이잖아요. 그죠? 2008년도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서 볼까요? 여기가 2년 지나니까 이렇게 바뀌었고 또 4년 지나니까 다 나가버렸죠. 그죠? 상가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네. 현재는 이렇게 됐죠. 그 2008년보다 근 9년 지난 지금이 로드뷰 상으로 9년 지났는데 훨씬 나빠졌죠. 굉장히 한적해 보이네요. 그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예. 번화가처럼 보였는데. 이 건물 하나 생김으로써 소매점들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겠어요. 얼마나 사회적 낭비를 많이 했겠어요. 정말 보고 있으면 참 이런 상가는 생기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래 됐느냐? 자, 왜 나쁜 상가인지 한번 따져보기를 하죠. 아까 좀 전에는 유효 수요를 가지고 어느 상가가 더 좋은 이야기냐라고 했다면 이번엔 주동선을 가지고 이야기해보죠. 금방 말씀드린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자, 상권이 경합이 있는 상권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는 동쪽은 산으로 막혀 있죠. 그죠? 네네. 그 다음에 요 뒤쪽은 뒤쪽대로 유효수요 좀 더 있습니다만은
이쪽 길 건너 쪽에서도 넘어올 수요가 여기 상가 이용하면 별로 안 올 것 같죠. 왜냐하면 여기는 뭐 다른 거 개발한다고 하는 데고 여기가 그 전에 KTNG 부지거든요. KTNG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용하러 온다 안 올 것 같죠. 왜냐하면 여기에 먹자 상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주거지 사람들은 이쪽 주거지에서 학원, 병원 가는 상권이 또 따로 있을 거란 말이죠. 뭐 이쪽 뒤에도 이쪽 뒤쪽도 얼마나 올까? 여기 상가 이용하러 온다면 한 요 정도에서 끊어도 얼추 맞을 것 같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뭐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가장 큰 유효 수요는 길 건너에 있는 581세대의 화성주공 3단지 그리고 화성주공 4단지 1300세대 얘 둘이 합하면 얼추 2000세대죠. 네. 이 두 개가 가장 큰 유효 수요인데 로드뷰를 보지 않고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이 두 아파트 단지에서 거의 이 두 개가 2000세대인데 이 사람들이 자 전철 타러 갈 일이 많겠어요? 지하철 타러 갈 일이 많겠어요? 아니면 동쪽에 있는 이 산에 이용할 일이 많겠어요? 당연히 지하철 타러. 당연히 이쪽이 주동선이죠. 네네. 여기 상가가 당연히 주동선이죠. 그 여기는 주동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가가 장사가 잘 되려면요. 유효 수요가 여기 한 더 있어주면 돼요. 여기 이 정도 더 있어주면서 더 있으면서 여기 세대수가 한 2000세대쯤 된다. 여기 2000세대쯤 된다면 여기 상가도 잘 될 수 있어요. 요거도 잘 되고 얘는 얘대로 잘 되고 왜냐하면 이 안쪽이 한 3000세대쯤 되고 2000세대쯤 된다면 여기는 이쪽에 가까이 있는 2000세대를 보는 업종도 들어오고 5000세대를 보고 들어오는 업종들은 여기 안 가고 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상가대로 활성화되고 여기는 여기대로 2000세대를 끊어먹는 자리로서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양립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땡땡 프라자들은 다시요. 여기 금방 보셨던 프라자들은 학원, 병원, 빵집 이런 것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주동선이 있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세대수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가 장사가 안 되는 자리죠. 근데 사실 뒤에가 산만 아니었어도 한번 해볼 만할 텐데. 그렇죠. 뒤에가 산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자리가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나빠질 자리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간판빨로 입지 분석하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이 자리를 보고 나쁜 자리라고 할 수 있었을까? 예, 저기 아파트 담벼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가 있다고 보이지만 사실은 아파트 담벼락 쳐져 있죠. 그러면은 이쪽으로는 안 다닌다는 얘기인데. 못 나오죠. 그죠? 예. 특히 아파트 단지는 입지 분석하기가 굉장히 편한 게 동선 분석하기가 굉장히 편해서 그래요. 출입구가 딱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출입구로 어디로 다닐까 계산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접근성이 그러니까 다시 이쪽으로는 동선이 굉장히 형성되기 어려운 지역이죠. 그럼 그 주동선과 유동인구와의 관계성은 없나요? 유동인구는 단순히 지나가는 숫자의 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동인구로 분석을 해버리면 어디서 실수할 수 있냐면 자 이를테면은 이 자리에 내 상가를 투자하려고 그래요. 네네. 근데 여기에 지나가는 숫자는 사람 세요. 사람 숫자를 셌더니 같은 시간대에 뭐 여기는 뭐 하루에 시간대에 뭐 100명 지나가는데 요 자리는 20명 지나가더라. 그럼 여긴 주동선, 여긴 보조동선. 그래서 여긴 나쁜 자리, 여긴 주동선이 있으니까 좋은 자리. 오케이. 이건 맞는데 여기에 100명 지나가더라 하는 거죠. 그래 놓고 나서 아예 다른 상권을 가요. 아예 다른 이런 상권 와요. 그리고 여기 유동률 쟀더니 여기는 200명 지나가네. 여기가 좋은 자리다. 아무 의미 없는 분석이라는 거죠. 같은 유효 수요 내에서 주동선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지. 결국 어떻게 보면 그 의미 없는 유동 인구는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유동 인구가 많은 자리를 택하다 보면 어디서 또 실수하냐면 유동 인구가 많은 자리는 필연적으로 부동산이 비싸요. 그런데 그 유동 인구 중에 상당수가 출퇴근을 위한 단순 유동이라면 이를테면은 출퇴근만 하고 상가 이용하러 가는 동선이 아니라면 그런 자리는 사람만 많이 자라는지 뜨내기 장사하고 푼돈 장사하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매점 장사가 잘 안 되죠. 네. 예. 그걸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단순 유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단순 유동이 많은 자리는 또 장사가 잘 안 되고 상가는 고평가되어 있고 그런 자리가 많아요. 근데 세 번째 시간에 이야기가 너무 어려운 거라서 제가 안 꺼냈는데 예, 역시 대단하십니다. 오늘로써 벌써 저희가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오늘 세 번째 시간에 대해서 제가 좀 느낀 게 뭐냐면 단순한 어떤 유동 인구에 혹하지 말자. 예. 네. 그리고
그 유효 수요에 대한 주 동선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네. 네, 옥탑방 부보스의 상가투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 다시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